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데 왜 짧게 하자는 말을 저부터 시작합니까? 적당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요사이 시국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대장동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주요 테이즈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설명하고 있고, 아까 우리 특히 이계성 선생의 해설, 한 총련, 남 총련 뭐 쫙 한 거 다 맞는 얘기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되는 유동규하고 김만배가 어느 순간에 저희들은 이재명의 지시를 받아서 이거 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 끝나요. 그러면 끝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념이나 신앙으로 뭉친 조직은 오래 그 비밀을 지킬 수 있지만, 대장동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뭉쳐진 카르텔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그게 깨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러쿵저러쿵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으로 등장하는 윤석열의 문제가 심각해요. 윤석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정광훈 목사님부터 집중적인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냥 윤석열을 밀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최초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지난 몇 년 동안 정치적 후견과 지원을 하면서 여러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대충 아시죠? 뭐 황아무개, 뭐 장아무개, 뭐 김아무개 많이 당했어요. 근데 거기는 약간의 서로 간의 사고방식의 차이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목사님이 배신을 당했다고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셔요. 조심스럽게 하시고 국민혁명당을 만들어 가지고도 말씀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데, 어제 공교롭게 또 그 푸른 나무라고 있죠. 그 김용민이 가는 거죠. 푸른 나무의 김용민이가 목사님을 또 고발했어요. 선거법 위반이라고. 근데 평화나무입니다. 평화나무. 네? 평화나무. 평화나무. 그런데 고발한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목사님이 설교 연설하시면서 뭐 보나마나 다음에 대통령은 김경재가 됩니다, 이렇게 발언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견에다가 그러니까 김경재를 밀어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논쟁의 거리가 되고 저는 고발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덕분에 이것 때문에 제가 좀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서 역지사지에 생각해보면 이것이 꼭 나쁜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우당간에 그건 그러다 치고, 이 윤석열 후보라는 사람이 최근에 벌린 일련의 그 행각이 너무 우리의 기대와 많이 떨어져요. 우선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현충사를 가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싹 무시했어요.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가니까 광주부터 가더라고요. 이게 잘못됩니까? 벌써 저는 현충사하고 그 다음에 저기 양화진의 순교자 묘역도 갔습니다. 이 나라 교육, 이 나라 종교, 가톨릭을 일으키는 박해를 받고 순교당한 사람들 참여하러 갔습니다. 저는 아직도 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하는 얘기가 이게 문제예요. 광주 5.18에 대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올리겠다는 거야.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헌법 전문,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뭐 4.19 정신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은 저기 이규택 의원이나 저나
4.19 당시 대학 1학년이에요. 저하고 동기동창이에요. 그때 4.19 때 우리가 데모했어요. 그래서 4.19는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민주혁명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 올라갈 만해요. 그런데 5.18은 저는 당시에 한국에 있지 않고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실상을 자세히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뭐 위대한 민주투쟁, 그리고 신문에 막 크게 제가 만든 신문에 쓰고 했지만은 그 후에 5.18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리되어야 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아니, 어떻게 해서 유공자가 9,000명이 됐다가 요즘 내리고 올리고 난리 법석이에요. 지금 한 5,000명 정도 돼 있죠? 그리고, 아니, 그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유공자를 이름을 쫙 발표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름을 전혀 발표 안 해. 이런 놈의 유공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뭐 추미애니, 이해찬이, 서른이 이상한 사람들이 유공자로 들어가 있어. 이런 거 좀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국민이 니들은 진짜 유공자 할 만하다 하는 사람을 만들어 그걸 딱 발표하고 5.18의 정신이 확실하게 규정된 후에 그것이 헌법정문에 올리든지 말든지 정해야 되는 건데 이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5.18 정신을 헌법정문에 올리겠다. 이 양반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게 말이 안 돼요.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친교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을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했던 권성동 의원이 자기가 친하대요. 이 사람의 비서실장이야. 그리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을 때 주역을 했던 사람이 전부 그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탄핵파하고 타협한 거 아니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처음부터 탄핵파 주체 세력을 이루고 한 사람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30년을 구형했어요. 거기에 주요한 혐의가 4개인지 5개쯤 돼요. 근데 이 혐의가 예를 들어서 혐의가 유죄로 판결이 됐다면 이것은 뭐 6개월짜리, 이거는 1년짜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죄 판결이 됐다면 억울하더라도 수용을 해야 돼. 그런데 그게 다 무혐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혐의가 됐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걸었던 그 혐의를 걸었던 수사, 검사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든 간에 자기는 속이 쓰리더라도 아니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것이 죄가 된다고 해서 구속 기소하고 구형을 30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전부 무효가 됐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 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그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죄를 지어서 몇 년을 구형했다는 자체를 제일 탓하는 거 아닙니다. 요새 그 N번방이니 뭐니 해가고 젊은이가 45년 실형받아서 감옥소 갔죠? 그런 것은 당연히 그렇게 구형하고 그렇게 재판을 받는 건데 자기가 구형한 그 법에 대해서 무효가 됐단 말이야. 그럼 자기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검사 그만두고 나와야 하는 거야. 그런데 한마디도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은 사면하겠습니다. 이따구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이게 말이야 막걸리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5,100만 중에서 모든 사람이 박근혜 사면을 얘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낙연 총리도 얘기했어. 다 얘기했어. 공짜로 그냥 퍼주는 거예요. 나도 사면시키겠습니다. 나도 석방시키겠습니다. 다 해요. 아마 모르기는 하지만은 12월 23일 날, 24일 날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사면시킬지 몰라요. 왜? 자기가 떠나기 전에 자기가 잡아서 넣었으니까 결자 회의 차원에서 자기 풀어가야만 그래도 자기가 노후가 편할 거 아닙니까?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문재인도 할 수 있어. 김부겸도 할 수 있어. 전부 할 수 있지만 윤석열은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구형해가지고 재판을 4년 6개월이나 지금 감옥소에 집어넣은 사람이 그 인간 박근혜, 정치인 박근혜의 한설인 그 영호 생활, 감옥 생활, 추나추동을 4년이나 넘어가면서 한과 설에 있는 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나 되면 그 사람 사면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사람들이 우선 사죄를 해라. 사죄를 하고 그 다음에 사면운운을 하면 우리가 지금 저 문재명 세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래도 모아가지고 우선 정권을 교체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해요.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그 사람들이 경쟁의 대상이 되지만 적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언젠가 같이 잡아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 전제 조건은 탄핵에 대해서 사죄해라. 그리고 그 옆에 권성동이 이런 사람 비서실장이 하태경이도 갔어. 전부 그 꾸리꾸리 그 사람들이야. 요새 보니까 윤석열이가 옛날 대전지검에서 올라오기 전에 한겨레 신문 김우경 기자, 요새 국회의원 하는 친구 있죠. 그 친구가 앉아서 술 먹고 내가 어떻게 박근혜를 잘 잡았고 뭐하고 무용담처럼 떠들었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돌아다녀요. 여러분 아시죠?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차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기 근처에 있는 탄핵의 주동자들 62명이 다 모아지지 않으면 다 모아가지고 어느 강당에서 전부 국민 앞에 절하면서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죄합니다. 하는 세레모니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래야만 우리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거나 말거나 할 거 아닙니까? 예? 두 번째는 5.18 문제에 대해서 광주 현지에 가서 좀 펴들려고 좀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을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장 이용섭이라는 사나이가 만만치 않아. 이 친구가 가서 막 몰고 이걸 광주 뭐 헌법 정신에 올리고 어쩌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압력을 많이 넣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일국의 나라를 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수위를 조절할 줄 알아야죠. 아니 그 광주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이 헌법 정신으로 해서 이걸 전문에 올리자는 의도가 있는 건 제가 잘 압니다만 이것이 아직 국민적 공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청와대 주인이 된다면 이 문제를 천하의 공론에 붙여가지고 광주 5.18이 진정으로 명예롭게 될 때 그때 가만히 둬도 많은 사람들이 뭐 헌법 전문에 올리자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런데 지금처럼 윤석열이 식으로 하면 5.18 헌법 정문에 올리면 요새 엊그제 제주도에 가서 문재인이가 4.3 사건을 칭찬했어요. 내무장관하고 치안국장 불러서 국민 앞에 사과했어요. 그러면 4.3 사건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올려야 합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4.3 사건에서는 이쪽에 진압군문이 희생당한 것보다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하고 동조했다고 오해받은 선의의 피해자가 더 많이 희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그 민족 해방기에 있어서 내란이 벌어졌는데 그 숫자를 여기는 10명 죽고 여기는 50명 죽었기 때문에 50명 죽은 사람이 더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그 영혼을 위로하고 위무하고 보상해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것이 국가 지도자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18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말을 바꾸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 7시에 저 어디 가서 행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윤석열 측으로부터 3명의 방문객을 받았습니다. 그중에는 고명한 변호사도 있고 동기동 아주 친한 후보하고 아주 친한 뭐 측근이라고 차 타고 공연한 사람도 하나 있었고 안보 담당으로 예비역 장군이 하나 있었고 또 돈을 많이 번 것으로 보이는 무슨 큰 회사 CEO 3사람이 와서 윤석열과 사이를 참 좋게 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 가지 말씀, 그 고마운 말씀이에요. 오시는 말씀은 고마운데, 그러나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당선자가 손잡을 수 없다. 그리고 불초소생에 나가는 여러 가지의 그 동영상 등등의 댓글을 여러분이 보세요. 댓글에 적어도 95% 이상이 끝까지 가라고 합니다. 요새 갑자기 늘었어요. 이건 뭐냐? 윤석열에 대한
관심과 동정이 사그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요새 아까 무슨 뭐 컨벤션 효과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 그랬죠? 안 그래요. 어저께 조사한 것에는 1, 2% 차이예요. 2% 차이야. 벌써 그 내려왔습니다. 갤럽에서 내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뭐 여론조사 기관, 제가 PRR 뜻은 아니지만 갤럽이 가장 공정하다고 그럽니다. 저는 갤럽의 창시자 박무익이라는 놈을 잘 압니다. 내 대학 후배인데, 제가 저 이규택 동지하고 같이 포항 토끼꼬리에서 공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들어가는데 입구에 있는 구룡포라는 데가 있어요. 구룡포가 이 박무익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제가 주말에 구룡포로 나왔더니 어떤 꺼방한 층에 눈이 크고 눈 근처가 좀 거뭇거뭇한 독특하게 생긴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적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병약해 보이는 그런 친구가 꾸벅하고 절을 해요. 선배님 뭐 당신은 물리를 행사하면 그렇습니다. 뭐 이게 웬일이요? 이렇게 병이 들어서 집에 쉬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무익의 집이 좋은 외식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그 집에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해서 아주 친합니다. 형님 동생한테. 그 친구가 갤럽을 아주 공정하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엊그제 2% 차이로 나왔어요. 벌써 컨벤션 효과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건데 윤석열 캠프는 자중제하고 겸손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나오니까 많은 마이너리그들이 지금 야당 법석이 아까 우리 이규택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플랜 B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소수 정당, 예를 들면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혁명당 김경재, 국가혁명당 허경영, 그리고 우리공화당 조원진, 이 넷시를 붙여가고 경선을 붙여라 이거예요. 다 국회의원 한두 번씩 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허경영이를 붙이면 상당히 컨벤션 효과가 생겨 흥행이 될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하면 저쪽 사람들보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막 지금 누가 벌리고 있는데, 옳은지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목사님하고는 상의는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윤석열 캠프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합니다. 그 캠프에 옛날 박근혜 탄핵하기 위해서 앞지고 춤추고 날지고 했던 사람 좀 제거하세요. 제거하시고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올리겠다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실수 중에 최고의 망언, 잘못했다고 사과하세요. 그리고 플러스해서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그 많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전부 끌어다가, 예를 들면 뭐 저 가버린 유승민이나 뭐 김무성이나까지 끌어올 건 없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 모아서 정치적으로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쭉 서서 절 한번 하면서 김종인이가 5.18 묘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듯이 국민의표에 사과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재명의 대타로서 그 양반하고 같이 선거 동역을 할 수도 있고 자유공동정부를 맺는데 진지하게 협의해서 다시는 우리가 삐걱삐걱 하다가 그쪽 세력에 놓치지 않는 그런 역사적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할 얘기는, 이재명이가 엊그제 미국 상원의원이 오는 앞에서 가치라 데프트 뭘 얘기하고 미국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먹었지 않냐, 그따위 소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정책을 얼마나 공부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1905년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 10년 전에 1895년에 이미 일본은 우리 궁궐을 쳐들어와서 명성황후를 시해했어요. 10년 전에. 근데 그게 사람이 한 20여 명밖에 안 돼. 많지도 않아요. 건달들, 깡패들, 뭐 사무라이 무사들 끌고 왔어. 미우라 총독이, 조선 총독이 공사가 앞장섰어요. 대한민국 이름이 대한제국인데 일본의 패거리들 20여 명이 들어와서 중전이 있는 국력을 쫓아가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국방력이 대한민국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미 대한민국 쫄딱 대한제국입니다. 망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일본 놈들이 10년 후에 미국이 필리핀을 먹고 싶어 했거든. 필리핀을 먹은 대신 조선 통치에 좀 양해해 주라이 해갖고 그런 것이 태프트 가져라 민약입니다. 아니 그것에 세상에 몇십 년 전에 그 얘기를 해갖고 야 니들 내가 쫄고 있어 하는 얘기를 하는 정도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끌어갑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그 후에 1950년 얼마입니까? 45년 후에 6.25가 벌어졌을 때 미군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거 가지고 왔어요. 미군이 요새 미 국토에 새로운 그걸 세웠어요. 비석을 세웠는데 잠깐만요. 비석을 세웠는데 이놈 잘 안 나오네. 예. 비석을 세웠는데 여기 있습니다. 미군이 4만 몇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8천 명이 실종돼서 찾지를 못하고 36,500 몇 명을 이름을 쫙 써가지고 미국 동부에다가 비석을 세워요. 미국이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 젊은이들 36,000 명의 목숨을 희생시켰어요. 왜 그 얘기는 안 합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사를 균형 있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왜곡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태프트 가치라 미약에서 당시 미 육군 장관 태프트가 가치라 수상에게 그걸 했던 것을 지지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냉엄한 국제 현실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나쁘고 서로 원자탄 던지고 난리 법석쳤던 미국과 일본이 지금 세계 가장 가까운 동맹 아닙니까? 외교는 국가의 이익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국가이익들이 지들이 하는 것을 봐서 니들 때문에 우리가 당해서 이것은 정말로 후진적인 역사의식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이승만 박사는 상해에 갔더니 상해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꼭 이재명이처럼 미국 놈의 새끼들이 말이지 카츠라고 해갖고 나라 팔아먹었다고 난리를 쳤거든. 이 박사가 그래도 언젠가 대한민국을 조국을 구해줄 사람은 미국밖에 없어. 그 얘기를 1902년에 했어. 2년 했는데 그로부터 43년 후에 미국이 진짜 우리를 해방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재명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 한총련, 남총련, 온갖 오반 잡동, 대장동, 부부싸움, 온갖 그런 거 입으로 들모으기도 싫은 이런 사건을 가지고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천추의 지옥이요. 말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을 제쳐놓고 야권의 단일화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 아까 맨날 마이너리그에 누가 올라가서 와일드카드로 올라가지고 플레이오프 올라가서 때려잡든지 그중에 저도 하나 포함돼요. 그러면 제 승리는 여러분의 승리예요. 여러분의 승리가 아니라 정말 목사의 승리야. 아니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